반갑습니다. 저희는 북부 캠퍼스에서 통기타 커뮤니티로 활동하고 있는 게스트 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돼서 행복하고요. 그 행복한 마음을 노래로 담아서 보내드릴게요. 원, 투, 쓰리, 포. 우빠리바 우빠리바 빰빰빰 우빠리바 빰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우빠리바 우빠리바 빰빰빰 우빠리바 빰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주부리에 그토록 바라던 소원을 숨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Hey. 살아있어 행복해. Hey.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정말 살아있어 행복해. 진짜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우빠리바밤 빰빰 우빠리바밤 네, 북부 캠퍼스 커뮤니티인 게스트의 행복해요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게스트 커뮤니티가 자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우리 연사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 이기보 선생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2021 통투유 공감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김명희입니다. 우리 손 한번 이렇게 다 같이 흔들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 나눠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곳은 창동역에 있는 서울시 50+ 북부 캠퍼스입니다. 이렇게 현장과 유튜브 참여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90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1 통투유 공감 토크 콘서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신중년을 위한 공감 토크 콘서트를 하는 목적을 두 가지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이젠 세 명 중에 한 명이 신중년이라고 하죠. 그 신중년 이거 맨 앞으로 네 좋습니다. 신중년을 위한 그 인생 재설계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관점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장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획 단계부터 오늘까지 이 참여 단계까지 50+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요. 몇 명이 사전 주제에 참여하셨는지 혹시 궁금하시죠? 몇 명 정도가 이 사전 주제 조사에 참여하셨는지 혹시 아실까요? 네, 100년보다는 좀 더 쓰셔야 돼요. 네. 네,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507명입니다. 예, 많이 참여해 주셨죠? 저희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특히 이제 전반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그것에 응답을 해주셨을 텐데요. 다음 장 넘겨볼게요.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게 1위고 2위고 3위고 4위일지 좀 궁금하시죠? 네, 1위는 바로 재무였어요. 그러니까 즉 노후에 쓸 그 금액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건강인데요. 이런 건강에 대한 준비를 많이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3위가 여가예요. 은퇴 후에 평생 즐길 만한 그런 여가를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응답으로 좀 주셨고요. 마지막은 바로 일이에요. 예, 은퇴 후에도 뭔가 일할 거리를 준비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키워드에 맞는 연사분을 저희가 초청을 했고요. 2021 통투유 공감 토크 콘서트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신중년들과 함께 만들었다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이렇게 현장에 참여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속속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좀 재미있는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본인 이름을 한번 적어봐 주시겠습니까? 선착순 2명까지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유튜브로도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본인 이름 예를 들면 김수진, 차은경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자, 벌써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오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빠르십니다. 두 분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90분 동안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또 다양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분 연사님에 대한 사전 영상이나 홍보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요. 이 유튜브로 실시간 참여하시면서 두 분 연사님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한 좀 정리를 해서 중간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창동역에 있는 서울시 50+ 북부 캠퍼스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50+ 북부 캠퍼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여기 두 분 나오셔서요. 응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깐 이 현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2021 통투유 공감 토크 콘서트는요, 도봉구청과 서울시 50플러스 북부 캠퍼스가 같이 함께 공동 주최를 했는데요. 그 서울시 말고 도봉구청에서 먼저 환영 인사를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진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건강 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로 일컬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하죠.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 상대적으로 길어진 우리의 노년의 삶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필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준비한다는 것이 또 그리 만만치는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오늘 공감 톡쇼는 신중년 시대라고 할 수 있는 50 플러스 세대 507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주제를 선정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은 세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고민이 무엇인지를 서로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50 플러스 캠퍼스가 여러분의 인생 이모작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또 그리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서울시 50 플러스 북부 캠퍼스의 교육상담팀장 양안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다음으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는 지금 도봉구청에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함께 나와 계세요. 예, 여기 지금 함께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인사말을 대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나왔어요. 저희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했죠. 이 강당에서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사실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좋은 행사를 늘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개관한 지 1년 됐는데 이런 큰 행사가 저희 처음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가 보고 싶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북부 캠퍼스가 작년에 1년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11월 27일에 개관 행사를 했었고요. 저희가 1월부터 교육 프로그램, 일자리 프로그램, 상담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북부 캠퍼스의 연 인원 중복 체크가 됐지만요. 17,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획해서 올린 교육 프로그램만 한 160개 3,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1층에 들어오시면서 많은 전시 그 행사를 위해서 구점을 설치한 거 보셨죠? 내일 커뮤니티 데이를 하는데 북부 캠퍼스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만 33개가 넘어요. 예, 그래서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캠페인 강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저희 1층의 상담센터에는 올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다녀가고 문의를 주셨는지 아세요? 한 6,500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한 명이 여러 번 한 것까지 카운팅이 됐지만은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문의하고 오고 싶고 또는 오기도 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건데요. 도봉구청하고 같이 이 행사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서 도봉구이신 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교육 받으신 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10% 정도가 도봉구 주민이세요. 근데 이 저희 캠퍼스가 네 번째 그 광역 단위의 캠퍼스인데 동북 사고로 치면은 한 25%가 됩니다. 예, 그만큼 지역에서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조금씩은 자리를 잡아 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 연사분들을 모셔놓고 너무 긴 얘기로 실례가 있었죠. 계속 와주십사. 연말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저희 북부 캠퍼스에 오셔서 마음껏 즐겨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또 오시면 저희가 맞이하는 아주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직원도 있고요. 컨설턴트 선생님들, 커뮤니티 지원단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같이 할 때 힘이 나니까요. 다시 또 북부 캠퍼스에서 뵙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도봉구청장님과 양한나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50+ 시민의 대표로 이기보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50+ 캠퍼스에서 동년배와 만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내가 벌써 인생 이막? 내 것 같지 않던 그 말. 이제는 내게 좀 더 집중해야 될 시간이 나에게도 왔구나. 예, 그렇게 50+를 맞이해서 열심히 어울려서 뭔가 도모하고 시작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 지금부터 도봉에 계시는 50+ 분들을 위해서 그 경험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기 두 분, 이야기 손님 초대했습니다. 자, 네,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이 시간에는 편안한 분위기로 이렇게 호칭 이런 거 다 떼고 이름을 서로 부르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안 될 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가요? 오빠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20살 그때처럼 우리가 영식 씨, 종근 씨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자 셀프 한마디 자기소개로 문을 열까 하는데요.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옆에 이제 영식 씨, 종근 씨 순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헤매고 있는 50+ 청춘, 두디업동자 대표이자 50+ 시민이고 싶은 이귀보입니다. 제 소개해야 되나요? 네. 저도 이 50+ 이걸 듣던 제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50%인 척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최영식이라고 합니다. 참 뭘 정의 안 되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리를 해보니까 세상 행복한 사회적 기업가 이종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영식 씨. 이상한가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1부에서 나눌 공감 이야기 주제가 뭔지 아세요? 모르면 여기 있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1부 주제가 어쩌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준비 부탁합니다. 우리 영식 쌤, 네, 영식 씨. 자, 영식 씨는 어쩌다가 지금처럼 저리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어떤 터널을 지나서 어떤 자유를 누리고 계시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영식 씨의 터널 너머 자유 이야기 큰 박수로 한번 청해 볼까요?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요. 계속 넘어가요.
저는 2010년 10월 달에 직장에서 퇴직했어요. 그래서 밥을 챙기는 삶에서 튕겨 나와서 자발적이 아니고 고은의 시처럼 일하느라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 뭔지 모르고 지금은 이제 동네에서 그 꽃 일하느라 또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느라 놓친 그 꽃을 찾아서 어슬렁거리는 동네 길냥이라고 하는데, 길냥이인 거는 나중에 왜 제가 길냥이라고 하는지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길에서 악동 뮤지션을 닮은 아저씨를 보면 가볍게 손들어 서는데, 여러분들 악동 뮤지션 잘 모르시죠? 알아요? 신중년 맞으시네요. 다른 사람들은 악동 뮤지션 찬혁 얘기하면 누구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최백호 닮은 것 그러면 좀 이러시더라고요. 노래는 잘 못합니다. 저는 영등포 물레동에서 살고 있고요. 이 도봉구는 예전에 저희 큰누님이 도봉역 옆에 한신 아파트에 살아서 자주 왔던 곳이기도 해서 오랜만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가 물레동인데 물레동을 가지고 말장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막 내일을 묻다. 동네에서 함께 놀기. 왜 그러냐면 퇴직하니까 동네에서 놀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저의 이야기라서 뭐 이렇게 큰 감동이 있거나 그렇진 않고, 또 이게 인생 2막은 100세 시대를 예견하고 준비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답도 없고, 저는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여러분들 여러 방식으로 그 중에 하나 저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공감이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고, 또 그 답은 여러분이 더 저보다 좋은 답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에 퇴직해서 제가 기업은행에서 퇴직했거든요. 기업은행이 IBK, 참수은행 IBK인데, 그때 퇴직한 날 저는 철없게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IBK에 감사하고, IBK, 나는 왕이 됐다. 그 왕이 된 이유는 처음으로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주물러 수 있다는 것. 그동안에 1막에서 24시간은 내가 주무를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 회사나 다른 타이에서 그 시간 부자가 된 것을 철없게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는 어디에 있지? 라고 보니까 생애 주기로 오면 1막에는 졸업인데 2막에서는 신입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막에서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된다는 것. 아까 시간의 관리자가 되어서 좋았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더 살겠지만 60에서 80을 살면 뭐 잠자는 시간 빼고 한 8만 시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8만 시간을 뭐하고 놀지? 이런 시간의 과잉 문제에 실제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백수가 됐잖아요. 보통 한국의 남자들은 명함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나면 저는 누구입니다, 뭐 이사입니다, 부장입니다. 근데 명함이 없는 순간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늙었다고 하기는 젊고 젊다고 하는 조금 늙은 이 사람이 나 회사에 없어서 백수예요 라고 설명하려면 구구절절하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무능력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관계 맺기를 어렵게 됩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직장에서 놀다가 집으로 오는데 집에 놀 사람이 없습니다. 동네 친구가 없습니다. 내 친구는 다 회사 근처 동네 바깥에 있습니다. 제가 88년도부터 물레동에 살았는데 진짜 술 먹고 싶어서 전화할 사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집은 잠자는 곳이어서. 동네 놀 사람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적 관계에 있다가
오랜만에 아내와 24시간을 보낸다는 게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 오니까 내 공간이 아니라 아내의 고유 공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모컨을 누가 가지나가 집에서 권력인데 리모컨은 제가 뉴스를 보더라도 금방 와가지고 드라마로 확 바꾸더라고요. 동의 없이. 그래서 그런데 또 이제 직장 다닐 때 일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집에서 뭐라고 하면 아직도 당신이 뭐 이사인자라 부장인자라 집에서는 아내가 거기에서는 상사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놀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고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거실은 아내의 공간. 그래서 이제 이게 내 위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이마는 어떤 모습이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준비를 안 하고 30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딱 하나 한 게 청년에서 점 하나 떼서 정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정년이 됐는데 퇴직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딱 내렸을 때 고민하다가 자유로우면서 사회 참여가 가능한 적당한 일과 자원봉사, 가사분담, 그리고 약간의 수입도 있었으면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이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요 밑에 길고양이죠. 그래서 이 명함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실은 제게 지금 느단 삶 짝꿍에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느리고 단순하게 살자. 일단은. 근데 그거를 말들게 된 경우가, 제가 그때 이제 희망제작소에 인생 이막을 어떻게 살까? 시간 되면 좀 들어주세요. 제가 3초포로 빠질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이제 회사 이름이 뭐냐 그래서 느단 삶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함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하니까 keep it simple and slow. 그래서 키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았는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느단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것을 느지막해 고단한 삶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생물학적, 심리적 이런 이제 가정, 사회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이론적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만들고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도 누구 엄마 이러다 명함을 한 달 알아줄까? 그래서 전업주부가 무슨 명함이냐? 그래서 제가 주부 구단은 너무 티가 나고 가정문제연구소장. 그럼 30몇 년 하면서 애도 키우고 뭐 딸도 시집 보내고 온갖 문제를 다 사무실이 없는데 재택근무. 그래서 그 가정문제 연구소장 명함을 만들어줬는데 잘 쓰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고민이 시간은 굉장히 많은데 관계는 점점 쫄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이해적 사회 이해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소식이 끊어지고 대학교 입사 동기 이런 이제 카톡방 밴드는 활성화되면서 갑자기 참석률이 높아지고 관계는 점점점 뚫어가고 시간은 많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는 게 점점점 관계가 줄어들면서 나중에 이렇게 혼자 죽게 되는 것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러면 나를 나타낼 명함, 저 명함을 들고 이제 동네로 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기 보인 대로 축구 전법은 아니고요. 사는 의미 있대 여가 같은 일. 그런데 재미없으면 절대 안 한다가 첫 번째. 이
전제는 일단 재밌게, 그 다음에 이제 가사 분담, 가족 소통, 그 다음에 이제 취미생활, 건강관리. 이거는 나들이가 아니고 지금 여기 청년 예술가 30명하고 그 호크니전을 보고 제가 제일 청년인 척하고 폼을 잡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레 동네에서 맨 처음 시작한 게 물레 도시 텃밭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 텃밭은 2011년도에 남의 옥상을 빌려서 작가 거기 이제 물레동에 철공소 굉장히 많거든요. 금속 가공업체 사람들 또 주민 이렇게 해서 처음에 예술은 뜨겁다, 철은 차갑다, 농사는 따뜻하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신홍제도 하고 또 농부대학도 운영을 하고 벌도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플랫폼으로 이거 하고 싶은 사람 여기 잡아라. 그래서 관심 분야별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사회참여로, 한쪽은 커뮤니티로, 한쪽은 뭐 자원봉사라 이런 쪽으로 이 물레 동네를 플랫폼으로 해서 제가 동네 바깥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것이 제가 바라보다 스별다 퍼지다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작가들이나 이런데 어느 곳에가 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뭔지 그런데 옆에 와 있어요. 그리고 전시 오프닝을 하면 저는 맨 끝까지 남아서 설거지하고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어느 곁에 내 옆에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택배 왔는데 뭐 어디다 넣어달라든지 작가들이 또 아니면 전시 지키비를 해달라든지 물레동 홍반장처럼 그렇게 스며들듯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가 꼰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이거 전시에 이거는 이제 사진으로 전시에 참여를 했고요. 저 위에는 그 연극, 그 다음에 뭐 사회공헌, 여기가 이제 저희 도시 텃밭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뭐 독서 모임, 저 문패에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이런 등등으로 어떻든 이제 그 아까 434의 살을 채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 분담. 근데 이게 제일 어렵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노후 대책은 아내입니다. 주부 인턴하려고 제가 되게 그 구박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아내가 보면 잔소리는 다 옳은 소리인데 감정을 살짝 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투쟁할 것인가 굴종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무건수행 과정을 거치다가 지금은 이왕할 거면 즐겁게. 취직은 했는데 월급은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10년 후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늘청시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이막을 이제 제가 이제 그 퇴직하고 산 것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정말 다양한 호칭으로 불린다는 게 제 자랑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영식이 형, 영식이 삼촌, 형부, 오빠, 뭐 최작가 등등등등 각자가 자기가 접한 관계망 속에서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늘청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제 나이를 알고 어르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신은 모르지만 어르신은 그렇다. 그랬더니 뭐라고 불러주면 좋겠냐 그래서 늘 청년이고 싶으니까 늘청씨라고 불러달라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만나면 늘청씨 어디 가요? 이렇게 하이파이브 막 이랬는데 슬프게도 저희 집에 카드가 왔는데 니을에 기억이 하나 붙어서 그러니까 늙은 청년. 그래서 내가
올드 말고 올에이즈. 그래서 제가 늘 저는 그렇습니다. 나이듦 또는 아니면 이게 뭐냐, 그거는 결국은 내일이 궁금하지 않으면, 내일이 불안하면 그게 나이듦이고 그게 죽음이라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살아있어도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까 생애 재설계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은 재설계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잡는 게 인생 이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남성 또 여성분들은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대로, 직장 내 남자대로 가사나 아니면 회사 일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아까 여가라든지 취미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짓밟으면서 집 사고 애들 키우고 거기에 했기 때문에 그 일의 비중을 줄이고 그 일을 일테면 가사분담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일도 내가 밥을 챙기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자원봉사라든지 사회적 활동으로 그것을 옮기면 일단 돈도 적게 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돈도 줘요. 그래서 그 삶의 균형을, 그러니까 일과 건강, 재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던 걸 이막에서는 그거를 요즘 사람들이 워라벨이라고 하듯이 이막 역시 그런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영식 씨의 토널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 예, 잘 들으셨어요? 저는 키스라고 하셔서 웬 로맨스 얘기가, 예, 그랬는데, 예, 관계와 시간을 재구성해서, 예, 그렇게 인생 이막을, 예, 즐기고 계시는 얘기였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어쩌다 이야기 종근 씨의 20살 그때처럼 한번 큰 박수로 다시 청해 볼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사회적 디자인을 추구하는 디올 연구소의 이종근입니다. 여러분 저 보시면 스님 같나요? 어떤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쇼미더머니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지만 쇼미더머니 보면 거기에 염따나 막 이런 핫한 친구들이 있는데 폼 재고 가만히 있으면 래퍼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스님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전했던 이야기들을 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제 아버님이십니다. 잘생기셨죠? 제가 이렇게 머리숱 많을 때는 저도 아버지보다 좀 나았는데 머리숱이 없어져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7년 동안 치매를 앓으시다가 그 치매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 많은 부작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힘들게 6개월 동안 요양원을 찾고 요양병원을 찾아서 아버님을 모셔다 드리던 날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죄송한 마음을 여러 가지 담아서 얘기를 하고, 아버지는 기억이 오락가락하신데 마지막으로 그동안 고마웠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아버지를 억지로 모셔놓고 서울로 올라오는 저는 고향이 충남 당진입니다. 당진에서 서울까지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휴게소 4군데서 쉬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하도 나와서. 그래서 그때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결심하게 된 부분들이 좀 전에 걸음걸이에서도 아마 보셨겠지만 저는 2살 때 소아마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도 긍정적이시고 차별도 없으시고 되게 밝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이게 제 청년 때까지의 삶의 몇 장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사진첩을 정리하다 보니 맨 왼쪽은 제가 교련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교련, 체육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학교에서 다친다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빼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나라는 내가 지켜야지 하고 나서 교련 수업 듣고 제식 훈련도 억지로 따라하고 총기 분해도 꽤 열심히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노랑 바지 입고 있던 게 제가 스쿨 밴드를 했는데 이유는 딱 하나,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사귀고 싶은 여자애가 그 그룹 사운드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내듣고 쟤를 사귀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노랑 바지를 맞춰 입고 원래 밴드에 노래하던 애 하나를 어렵게 뇌물을 주고 걔를 포기를 시키고 제가 노래 딱 3곡만 연습해서 밴드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어쨌든 뭐 운동이고 유도고 뭐 모든 부분 빼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대학에 들어왔고 대학에 들어와서 30대 초반에 뭐 IT 벤처 회사를 만들어서 직원이 한 200명 정도 되는 회사도 했습니다. 매출액도 한 200억 가까이 정도 나오는 회사로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자신감도 많았고 그러던 과정에 제가 가졌던 많은 부분들은 제가 장애인인데 제가 가졌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제 능력 이런 것보다도 제가 장애인이지만 굉장히 행운을 많이 타고났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언젠가 나이를 먹으면 꼭 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같이 할 수 있는 제가 했던 일들을 가리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 자꾸 그런 게 그러니까 옅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스위치를 열게 해준 게 좀 전에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성공하고 아니면 좀 더 시간이 남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식하고 내가 시작할 때가 바로 그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원래 가졌던 장애에 대한 부분과 아버지를 보면서 가졌던 고령의 삶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아버지가 치매로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도 매일 밤 성경 필사를 하고 계세요. 성경 필사하신 게 지금 한 100권 정도 쌓여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필사로 아버지의 건강을 기원하고 자식들의 뭐 발전을 기원했다면 저는 저 나름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국내 최초의 그 노안과 저시력자를 위한 서체를 개발을 해서 특허를 받고 이 특허를 가지고 국내 삼성카드, 생명, 뭐 빙그레 등등 계산 50군데에다가 이런 서체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약관이나 이런 거 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저희 서체 넣으면 신기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팔았고요. 가격도 일반 서체에 비해서 10배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뭐 음식, 뭐 의약품, 식품 같은 거 뒷면에 보면 글씨가 너무 잘 안 보이잖아요. 저희 걸 놓으면 잘 보입니다. 그런 서체를 제가 연구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에 제가 아까 아버님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단추가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였는데 뭐 약간의 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그러면 거짓말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가난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도 사실은 있었지만 제가 해야 되고 싶은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게 보시는 게 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한 두 달이 안 됐죠. 한 달 정도 후에 누군가가 저한테 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사업을 소개를 해주는 이메일을 보내서 그걸 가지고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노트북 하나로 시작을 해서 써놓고 선정이 됐습니다. 저 오른쪽 편에 그 빨간 모자 쓴 사람 보이시죠? 그 접니다. 그 제 머리 너무 반짝거려서 눈부실까봐 모자로 덮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33명이 전국에서 뽑혀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최고령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49살에 글을 써서 이제 50살에 시작을 한 거니까 그게 요즘에 얘기하는 50플러스하고도 약간은 연관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동안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법인을 새로 만들고 특허를 내고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 젊은 친구들하고 함께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같이 소통하고 경쟁하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랬던 과정 중에 뭐 다음에 이건 좀 긴 얘기인데 제가 이런 과정 중에 생각했던 겁니다. 같은 나이와 만나지 말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사회 변화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제가 새로운 형태로 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요 장표 하나에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저 오리인지 토끼인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저게 할머니로 보이실까요? 젊은 여성분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네,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보고 싶은 대로 보이기도 하고 잘못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장애는, 제가 가진 장애는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살았던
그 노년의 고단한 삶은, 치매는, 이런 부분들은 보기에 따라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불편함의 잣대가 되고, 그 불편을 인식해야 편리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큰 출발점이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과정들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불편을 편리로, 긍정적으로, 생각은 젊게, 스마트하게, 스피디하게 하는 이런 어떤 목표들을 세워놓고요. 바탕 위에 있는 두 가지가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제 사업계획서를 그 보드에다 제 펜으로 막 써서 정리했던, 칼라펜으로 써서 나는 이거를 해야지 하고 썼던 아이디어의 출발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고려대학교, 제가 산학관 안에 있는데,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저의 젊은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시작하고 1년 동안에 아까 뭐 경쟁, 도전 이런 얘기처럼 제가 각종 그 창업 오디션부터 기타 또 뭐 정부 지원 사업,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협업 사업 같은 거를 한 13개 정도 도전을 해서, 또 다행히 13개 다 뭐 대상부터 여러 가지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 아까 얘기했던 젊은 친구들, 심지어는 초등학생 친구들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한테 뭐 자료가 배포될 수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요즘에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시니어 창업, 장애인 창업, 기술 벤처 창업, 이런 부분들이 사회의 화두거든요. 일자리이기도 하지만 이런 많은 화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사회의 뭐 그 대기업들, 요새 ESG 경영 이런 거 굉장히 활발한데,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처럼 50 플러스, 아니면 저 같은 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도전해서 일할 수 있는 제도와 뭐 교육, 자금 이런 것까지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했던 과정에 제가 사귄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는 계속 모임을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제가 이제 마직 굳은 일을 하는 막내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굉장히 어르신 행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맨 오른쪽 밑에는 제가 그 안중근 의사 손글씨를 복원을 해서, 저 복원된 부분이 국립대전현충원에 현판도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헌십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바꿨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다른 2차의 계획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버지가 만들어줬던 출발로 해서 지금까지 4년을 걸어왔다면, 이제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하려는 일이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장애인분들이, 고령자분들이, 경단녀분들이 저와 같이 제가 가졌던 기술과 경험, 제가 만든 플랫폼에서 같이 어울려서 원하는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소하게라도 경험하고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연구개발을 대학들과 같이 마무리해서 이제 내년 초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자기소개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처럼 그 여러 가지, 어쨌든 어찌 보면 평범하지 않은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항상 제가 가진 불편함, 제가 봤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 감성으로 새롭게 보고 해결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애인이자 50 플러스인 사회적 기업가 이종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종근 씨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가난, 실패, 뭐 그게 두렵던 우리 또 20대 시절이 있기도 했었는데, 인생 이막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용기와 가치로 도전이 가능하구나, 예,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분의 좌충우돌하는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시간을 2배나 쓰셨어요, 두 분이.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 질문이 다 말씀 속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일부를 좀 마무리하고 잠깐 이제 영상 볼 텐데요. 이렇게 일부에서는 이제 건강, 또 새로운 관계,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명함 뭐 이런 얘기도 주셨고, 성공을 바라보는 그런 또 시각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1부 마무리하고 도봉구청에서 준비한 오징어 게임, 이 주민이 만드셨대요. 예, 그거를 보고 2부 열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또 만나요.
기훈아 456번. 예. 이게 이제 이 정지 아니 이 456번. 내가 뭐라고 했지? 이거 왜 이렇게 엑스트라 많이 불렀네. 지금 지나가야지. 이 3만 원씩 받으려면 지금 거기서도 일로 지나가야 되지. 빨리 지나가. 두 번 잘 찾아왔네. 마켓스가 괜찮네. 기훈이 봤어요, 기훈이? 나 얘 찾고 있는데. 못 봤어. 아직 계약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사랑해요. 여기로 카메라 앞으로 지나가야지. 그래, 잘하네. 잘해, 이 양반. 10,000원 더 줘. 기훈아! 이 기훈아 456번. 아이고, 안녕하세요. 일남 할아버지 아니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있지? 굉장히 높은 분 같은데, 몇인지. 그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성기훈이가 쌍문동에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쌍문동이 속한 도봉구의 구청장 이동진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어요. 그럼 구청장님이 쌍문동에 대해서 그냥 훤히 잘 알겠구만. 그럼요. 그럼 이 도봉구 자랑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오징어 게임이야 너무도 잘하시는 거고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아시죠? 알지. 배경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디? 쌍문동. 우와! 아기 공룡 둘리라고 알아요? 요리 보고. 아기 공룡도 쌍문동 만화에서 이야. 쌍문동에서 놀았다는 거 아니에요? 전봇대 뒤에 숨어서 아들놈이 노는 거를 몰래 훔쳐봤지. 나도 자네처럼 젊을 때 이 퇴근길에 우리 아들이 노는 것을 숨어서 보곤 했지. 에휴, 자네 말을 들으니까 요즘같이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 이 쌍문동이 별 볼 일 있는 동네인 것 같구만. 그럼 자네 아직도 사람을 믿나? 사람을 믿어야죠.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러면 이 도봉구에 좌우명이 있다. 사람을 향한 도시. 어? 사람을 향한 도시가 우리 도봉구의 지향점입니다. 이야, 박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이 돈이 적은 사람이나 사는 게 재밌는 곳으로 이 도봉구 만들어주게. 그렇게 해야죠. 잠깐만, 이건 이제 자네 거야. 하나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린 이제 가보잖아. 고맙습니다. 누구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잘 몰라서 말이야. 그러면 쌍문동을 잘 알고 또 할아버지를 잘 안내하실 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사모님? 아니요. 그러면은 방학동 사는 방학동 새벽이라고. 새벽? 새벽이 알지? 여기 그만 들어와 이쪽. 아이고, 고마워. 잘 안내해드려. 아이고, 이제 안심이 돼. 새벽이 저녁 아니야? 새벽이야? 그래. 그러면은 우리 구청장님이 여기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이거 한번 해주시면 할까요? 네. 새벽이랑 내가 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갔다 올게요. 내가 뭐라고 했지? 끝인가요? 네, 박수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민이 만드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홍보 전산과에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쌍문동 사시는 선생님 계실까요? 안 계시네요. 여기 저기 손 드셨는데 여기 내용이 아주 이렇게 닿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징어 게임 한번 어떤 건지 좀 봤고요. 우리 이제 2부 우리 참여자와 함께하는 그런 환영의 50플러스 처음이지 시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50플러스 처음이신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50플러스 네, 처음이니까 물론 다 오셨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1부에서 이제 이렇게 영근 씨, 종근 씨 이렇게 불러가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하긴 했어요. 여기 청중으로 계시는 50플러스 선생님들께도 제가 그냥 호칭 딱 떼버리고 땡땡씨 이렇게 스케치북으로 얘기 나눌 때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선생님들?
아,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을 3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거를 이제 단어 중심으로 해서 써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서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노후 준비를 1순위를 재무로 꼽았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두 분 선생님, 예, 말씀 들어보니까 삶에 관해서 또 경제활동에 관해서 인생이막에 그렇게 돈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이제 해보는데요. 자, 과연 선생님들은 나는 인생이막에서 어디에 얼마나 돈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스케치북에다가 적어주시는데, 자, 인생이막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벌고 싶다. 자, 돈을 버는데 내가 뭘 하는데 벌고 싶으냐, 뭘 하는데, 예, 그거를 키워드로 크게, 예, 크게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게, 예, 성함하고 같이 한번 적어서 들어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건강한 삶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네, 아, 예, 이렇게 좀, 예, 들고 계셔도 좋습니다. 앞에, 네, 고맙습니다. 잘 보이고 있고요. 예. 여행, 네, 여행도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우리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동근 씨께, 종근 씨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이제 만들고 나누는 삶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희망이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명함 뭐 이런 얘기 이제 주셨잖아요. 네네. 우리 50플러스가 새롭게 출발하는 명함, 디자인 전문가시니까 어떤 컨셉으로 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제가 디자인에서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향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니어가 되면 냄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명함을 디자인한다면 저를 상징할 수 있는 이모티콘 하나 하고 저를 상징하는 향기를 담을 수 있는 명함,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이모티콘과 네네. 향기, 네네. 예, 향기, 이모티콘과 향기를 네. 이제 명함에다 담으면 네네. 예, 좋을 것 같다. 예, 제 이런 생각에 이제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이제 디자인을 말씀하셔서 저는 디자인을 모르기 때문에 아, 네. 방금 제가 들어왔나요? 명함을 네. 만든다면, 네. 아까 뭐 여행도 있고 있던데, 만약 내가 산티아고를 가고 싶다 2년 후에, 그럼 명함에 2년 후 산티아고 갈 사람 눅땡땡땡 뒤에다가 산티아고 지어도 그리고 여기서 어디까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 만날 때 우리가 처음 만날 때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럼 명함을 딱 봤는데 산티아고 2년 후에 갈 사람?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쉽게 되고, 또 자기가 막 소문을 냈으면 또 자기한테 또 다짐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자기가 원하는 예, 걸 하는 게 하겠습니다. 좋다고 네. 생각해요. 무슨 의미인지는 다 이해하셨죠? 동지를 모을 수 있는 명함을 만들면 좋겠다. 굉장히 괜찮은, 예, 저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자, 보면 문화생활, 여유 있는 삶, 나를 위해, 예, 창업, 창업 얘기도 있네요. 여가, 여행, 재미있는 삶. 네, 이렇게 이쪽에서 한번 어떤 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창업, 예, 거기, 예, 예, 마이크 한번 넘겨주세요. 네, 성함 말씀해 주시고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일동에 살고 있는 최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예, 저는 문화생활이라고 했는데요. 조성진 콘서트를 많이 좋아하는데 티켓팅 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너무 비싸서, 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벌고 싶습니다. 네. 네, 콘서트에 가는, 좋아하는 콘서트 곡가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벌고 싶다. 얼마면 가능한가요? 얼마를 벌어야 그걸 할 수 있나요? 한 번 보는데 한 50만 원? 50만 원. 네, 열심히 활동해서 뭐 50만 원? 어떠세요? 50만 원 열심히 벌어서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돈은 버는 것보다 50 플러스가 되면 출구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거, 어디다 쓸 것인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친구하고 술 먹는 거 전략해서 모아서. 네, 감사합니다. 예,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네, 마이크 넘겨주세요. 갑자기? 네, 갑자기 이렇게 하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예. 저기 앉아서 해도 돼요? 네, 그럼요. 편하게 서서 하셔도 네. 됩니다. 네. 동대문구에 살고 있고요. 이름은 구민이라고 합니다. 그냥 먹고 노는데 쓸 돈을 벌고 싶습니다. 네, 먹고 노는데 사실은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물론 뭐 아직 나이가 더 젊긴 합니다만은 한 직장에서 25년 이상 이렇게 이제 좀 쭉 오다 보니 앞만 보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집에다가도 큰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많이 좀 성실하게 벌어다 줬다고 생각하다 보니 노는 거에 좀 아무래도 좀 약하지 않았나 싶어서 네, 열심히 노는데 앞으로는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노는데 쓸 돈을 벌고 싶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화끈하십니다. 네, 얼마면 그렇게 가능할까요? 뭐 이걸 월로 한 달에. 한 달이요? 예. 뭐 한 10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 수준이 네. 100만 원입니까? 좀 제가 약하지 않나요? 외국 여행은 별로 뭐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네. 우리 동네만 돌아다녀도 순대 먹고 떡볶이 먹으면서 네. 이게 돌아다니면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1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거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100만 원이면 얼마 쓰세요 한 달에? 저는 사실은 퇴직할 때 집 뭐 퇴직금 다 남겨주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버는 돈은 제가 쓰는 돈은 제가 번다. 그래서 얼마? 그래서 150에서 200 정도인데요. 네. 근데 경조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3분의 1 정도? 네. 네, 3분의 1 정도. 경조사 뭐 좀 이렇게 나 못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경조사도 좀 줄이시고. 네. 그러면 동네에서 노는데 신나게 노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선생님들 마음이 조금 좀 편해지지 않나요? 막 20억, 30억 막 이런 얘기 할 때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저도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기 창업이라고 들어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정우쌤은 지금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에 자,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럴 때 이 최소한 이전에 잘 나갈 때의 그 매출 수입 이거하고 몇 프로 정도만 확보돼도 견딜만 하다. 인생이 막 도전할 만하다. 간단하게 팁을 좀 주세요. 원래 그 새로운 창업을 하면 창업에 대한 성공률은 3% 미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3% 미만이면 97%가 다 실패하느냐? 실패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소득이 수익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는 있지만 저의 기준은 항상 50%였고요. 버틸 수 있는 거는 30% 정도도 6개월에서 1년은 버틸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도전을 합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더 쓰셨네요. 저하고 사전 미팅할 때 25% 얘기하셨거든요. 20에서 30%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창업을 꿈꾸실 때는 뭐 예전에 잘 나갈 때에 한 25% 정도만 확보해도 인생이 막 도전 가능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몸 건강이나 불확실한 미래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자, 요거를 떨쳐버리려면 뭔가 재밌는 일을 하나 하면서 떨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자, 내가 초능력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초능력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이거 하나를 꼭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가로 안에다가 써주세요. 내가 못 해본 거, 나 인생이막에서 이런 거 하나 이루고 싶다. 자, 내게 초능력이 있다면 이거 하나는 꼭 이루겠다. 마찬가지로 적으시는 동안에 한번 말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영식 씨 아까 그 433 얘기하시면서 나는
재미없으면 일 안 해.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예. 혹시 그 관련해서 뭐 실제 거절한 뭐 그런 즐거운 에피소드가 있나요? 어떠셨어요? 예. 아예 발을 안 닿는 거절은 없는데 사실은 이 재미없으면 건강과도 관련인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리고 재미가 없으면 그 일이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아무리 사회적 가치가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즐거워야 계속 하게 되고 또 일막의 스트레스에서 나왔는데 다시 스트레스 속으로 들어가기는 싫어서 아예 제가 하기 싫은 거, 재미없는 것은 추장해. 근데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은 다행히 없더라고요. 제가 즐거워서 다 끼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종근 씨는 혹시 그 아까 이제 인생 이막의 그런 가치 명언 같은 거 혹시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본인을 위해서? 뭐 저는 그렇게 따로 정리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그러면 이막의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아까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다양한 그런 어떤 세대 간의 어떤 교류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 중에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하고 뭔가를 할 때 경쟁하고 협력하고 소통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젊은이들하고 경쟁을 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아까 제 설명할 때 한 13건 정도를 1년 동안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3분의 2가 거의 한 8, 9개 정도가 뭐 20, 30대 다 포함된 경쟁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냐면 제가 했던 부분들이 아까 비슷하게 있는데 제가 뭐 장애, 노안, 저도 이제 노안이 왔으니까 노안,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지팡이 중에 가장 가볍고 패셔너블한 지팡이, 이런 거 제가 필요하니까, 제가 불편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짚는데 안 예쁘니까, 이런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은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아이디어보다도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저는 아이디어를 짰고 그런 경쟁으로 네. 다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그 부모님을 보면서 웃세대를 보면서 그러니까 보이는 제가 그런 바라보고 것들. 제가 경험했거나 제가 바라보는 어떤 문제, 네. 그거에 대한 개선, 공감, 이런 것들이 네. 젊은 세대가 갖지 않는 네. 저만이 아니면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공감되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나 노력이 이룰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다 적으셨죠? 스케치북. 내가 마법사라면, 나한테 초능력이 있다면 나 이거 꼭 해볼래. 자,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보이고 춤을 잘 추고 싶다. 예, 시니어 모임, 네, 그런 거 하고 싶다. 뭐 등등등. 또 유머 창조기 뭘까요? 예, 궁금하네요. 네. 자, 그러면 어느 분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시니어 모임이라고 적어주셨는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왜 그걸 이루고 싶으신지요? 먼저 죄송합니다. 시니어 모델이고요. 시니어 모델. 네. 제가 20대로 노안이라. 네. 제가 노안이고요. 제가 20대로 돌아가는 그 단점을 모르고 저는 현 시점에서 제가 앞으로 지향하고 싶은 거를 지금 쓰느냐고. 자, 시니어 모델 또는 운동이 필요하고 그 외적인 플러스 알파와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예. 많이 지금 말씀대로 노안도 오고요. 막 어깨도 아프고요. 네, 그렇죠. 예. 안 그러던 몸이 이리저리 아프고 또 아이들은 또 크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시간이 많은데 제가 정작 시간을 찾아서 딱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제 모습을 보지 못할 때 무지 많이 저한테 원성도 사고 마음도 편치 않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이종훈 선생님 한번 저희가 그 강의할 때 뵌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팡이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로 와닿았었어요. 저희 아버님 역시도 굉장히 이렇게 걷기가 힘드셔서 지팡이가 필요했는데 아마 선생님께서 발명하셨던 그 지팡이가 있었다면 굉장히 그 디자인 쪽에서도 멋졌었고요. 활용도에서도 정말 좋았고요.
저 역시도 그 지팡이를 세울 때 이거를 어떻게 세우면 이게 효율적일까 할 때 그 불편함을 알았는데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셔서 되게 좋으면서 제가 자신감을 좀 얻었어요. 그냥 네, 생각만, 감사합니다. 예, 네, 그냥 예, 생각만 할 마무리 것이 부탁합니다. 아니라, 예. 네, 예. 예, 그냥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는 분명히 준비가 필요한데 하루하루 미루지 말고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지금 말씀해주신 분들처럼 네. 늘 공감을 받고 기회를 얻어가긴 하는데 네. 우선 예, 실천을 정리 부탁드립니다. 실천을 네. 못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를 운동하면서 몸을 좀 키워가면서 또 나름대로의 조건, 뭐 키가 171이니까 네네. 그 조건을 찾아서 예, 예, 고맙습니다. 시니어 모델 네. 한번 도전해 네. 보고 싶습니다. 예, 응원 박수 네, 한번 감사합니다. 보내주세요. 네, 자신감, 네, 자신감에 대한 얘기 또 팬이 한 분 여기 계셨네요. 네, 잠깐만요. 네, 아까 그 들어주셨던 거, 예, 한번 네, 유머 창조기, 예,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예. 저는 되게 효율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영식 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관계 지향성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렇게 조금 더 관계 지향을 하려면 유머를 조금 더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됐으면 관계를 좀 더 좋았겠고 과거에도 좀 더 유익하게 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적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병구 씨 맞으신가요? 예. 네. 병구 씨의 유머 창조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효율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예, 그런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또 한 분만 더 얘기 들어볼까요? 네, 들어주세요. 예, 스케치북 들어주세요. 네, 여기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예, 무정인가요? 우정인가요? 예, 소개 부탁합니다. 네, 저는 한우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악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20대로 돌아가면 춤을 좀 아주 잘 추고 싶습니다. 춤을 네, 여러 가지 네. 춤을 좀 다 이렇게 다양하게 잘 배우고 싶습니다. 그 중에 어떤 춤? 뭐 사교춤부터 해가지고요. 사교춤. 네. 모든 춤을 다 잘 추고 싶습니다. 네. 제가 네. 여기 북부 캠퍼스 자주 오세요? 여기 저희 창업 동아리 그 커뮤니티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시군요. 네, 내일 여기 네. 혹시 준비하고 처음 오셨으면 있습니다. 네. 여기 레크댄스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다고 봤습니다. 예, 소개해드릴까 저도, 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춤을 배울 생각입니다. 네, 다양한 춤을 배우고 싶다. 예,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뒤에 순간 이동이라고 써주셨어요. 네, 한번 소개 부탁합니다. 네, 저는 순간이동이라고 그랬는데요. 저희 나이가 되면 사실은 아까 이중훈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셔서 사실 자주 찾아뵈어야 되고 거리가 먼 경우에 이동하는데 사실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지방이나 이런 데 가 있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또 급한 경우에 또 찾아뵈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참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순간이동이라는 저한테 초능력이 생겨서 불편하신 부모님들이 원할 때 순간 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하지 않고 찾아뵙고 돌아오면 서로가 보고 싶을 때 많이 실컷 보고 또 궁금할 때 많이 서로 이렇게 얼굴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는 순간이동이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예, 나를 위한 거는 아직 조금 이제 거기까지는 지금 뭔가 이렇게 어려우신 것 같고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한 분만 더 듣고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나 꼭 얘기하고 싶어요 하는 분 용감하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없으신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인생 이막을 열어가실 겁니까? 네. 네, 다. 예. 아까부터 계속 뭔가 이렇게 말씀 주실 때 굉장히 호응을 해주셨거든요. 예,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동에 살고 있는 김은미입니다. 저는 제가 나무꽃 이름을 알면서 살고 싶다라고 나무꽃 적었는데요. 이름 알아주기. 네, 네. 분명히 숲체험이나 숲해설가 분들한테 이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다음 날이면 다시 그 꽃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해서 네, 아까 영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주변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꽃과 내가 좋아했던 꽃, 젊었을 땐 사실은 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나무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무와 꽃이 보이고 그 나무와 꽃의 이름들도 좀 알고 네,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 나무꽃 특히 알고 싶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분 또 이렇게 들어주신 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지금 어디로 갔나요? 우리 세 번째는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걸 적으셨잖아요. 자, 내가 마법사의 초능력의 힘을 빌어서 쓰기는 했지만 그거를 이루려면 나 지금부터 뭘 시작을 해볼까? 그거를 적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해 볼까? 그거를 적으시는 동안 우리 그 마무리 발언으로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인생이막 문턱에 계신 우리 50+ 신중년들께 이 재무 건강 여가가 이제 다 걱정이라고 이제 하셨고 그랬을 때에 그것을 향해 무엇을 한번 스타트를 시작해 볼지 팁, 첫 발대기 팁 하나씩 말씀 주세요. 저는 아까 50쯤 돼서 법인을 만들면서 제가 하는 일을 하나 둘씩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진짜 고령의 삶, 장애의 삶에 대해서 내가 공감한다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를 인식을 해서 보건복지 경영이라는 전공으로 지금 석사도 끝내고 박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공부하고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 시장들, 우리보다 앞서간 고령화 사회 여러 가지들을 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보다 적어도 20년이 앞서 있지만 그 속에 아까 선생님이 순간이동 얘기하셨던 거랑 똑같은 아이템도 있습니다. 실제 멀리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밥을 대신 쉽게 배달해주는 서비스, 편의점과 연결된 서비스, 고령자를 위한 즉석 요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시장이 있는데 그 부분의 시장은 우리 같이 50+ 이상인 선생님들 그리고 그런 공감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만이 하기에 너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감의 크기가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그런 출발이 됐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네. 순간이동. 요즘에 우리 느끼고 있어요. 말씀 주신 거. 무궁무진하게 우리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팀 말고 아까 시니어 모델, 그 다음에 춤, 꽃이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순간 이동으로 갈 게 아니라 지금이 제일 빠른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네 작가한테 얼마 전에 저보고 누드 모델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70에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홍대 여학생들이 자기 팔 보는데 자기 때들은 여자 모델만 있고 남자 모델이 없어서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이제 누드 모델이든 춤이든 또는 시니어 모델이든 이게 그러나 거기 또 의무부여를 하는 거예요. 시니어 모델로 하면 건강도 해야 되니까 워킹하면 건강이 되잖아요. 저도 그러면 근육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저것도 굳이 생태해설가한테 갈 게 아니라 아파트에 있는 이 꽃을 연구해서 애들한테 숲해설가 되시면 되거든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해라. 뭐가 됐든 지금 시작해라. 중요한 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다 적으셨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쫙 들어주시겠어요? 네. 마음챙김, 우리 병구 씨 마음챙김, 숲을 배워 보기. 숲을 배워보기. 소셜 미션으로 사회적 기업 창업하기. 여기 선생님께 컨설팅 받으셔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세계, 잘 안 보입니다. 뒤에 안 들어주셔서 문화 관광. 저 뒤에
좋은 생각, 아리아리하게 제가, 한번 저 뒤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좋은 생각, 편안한 자세,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편안한 자세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내려주시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멋진 출발을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하셨는데요. 실천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자기 자신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여기 떠나가라고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그 결심을 도와드릴 또 우리 여기 북부 캠퍼스가 있잖아요.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두 분이 짚어주신 이런 그 얘기들, 50플러스의 시대 정신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제 얘기 나눴고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면 어떤 그런 지원, 구조 이런 게 필요할까 지금 하고 계시죠. 도봉구청에서는 이런 자리. 사실 오늘 직장인 남성의 얘기를 주로 이제 말씀 나눴는데 그러면 주부의 인생이막은 어쩌라고? 뭐 이런 또 의문도 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양한 그룹을 모아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아름다운 신중년으로 새롭게 인생 이막 맞이하시길 응원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서울시 50플러스 북부 캠퍼스에서요 2개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영상인데요. 광고 보시고 끝까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광고 잠깐 30초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아주 짧죠? 짧아서 좋았나요? 네, 좋죠. 사실은 50플러스 캠퍼스에 오시면 이렇게 여가 생활 또 일거리랑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50플러스 캠퍼스에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잠깐만요, 선생님들. 잠깐 재미있는 퀴즈 하나 나갈 거예요. 이거 맞추시면 경품 나갑니다. 자, 제가 퀴즈 한 개만 낼게요. 자, 오늘 50플러스 북부 캠퍼스는 지하철역 어디에 있었죠? 선생님들. 열화와 같은, 네, 지금 댓글창에도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우리 선생님 두 번째 제가 아주 지금 좋으세요. 이거 올리셨거든요. 네, 말씀해 주실래요? 맞을까요? 네, 퀴즈는 자고로 쉬워야 되잖아요. 선생님, 우리 메모 남겨주시고요.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자, 댓글에서도 유튜브 댓글창에 올리신 분 선착순 두 분께도 경품이 와르르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자, 우리 2021년 통토이 공감 토크 콘서트는 결국은 507명 사전조사를 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선생님들께서 다 던져주셨어요. 주제서부터 이야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터널 너머의 자유, 그리고 아까 실패할 용기와 가난해질 용기, 그리고 도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생 2막을 이렇게 가슴 뛰는 도전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신중년 여러분들, 여기 참여해주신 선생님들도 있고 유튜브로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집 밖으로 나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도봉구 마을로 나와주세요. 네, 마을에서 아까 마을살이 열심히 하고 있는 선생님 보셨잖아요. 두 번째, 서울시 50플러스 북부 캠퍼스로 오세요. 그곳에는 다양한
상담을 동년배들 상담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 최신의 트렌드에 맞는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아까 우리 보셨던 우리 게스트도 역시 여기에 오셔서 커뮤니티를 하고 계시거든요.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게스트의 꿈을 꾼다 노래가 남아 있는데요. 선생님들 즐겨주실 준비 되셨죠? 우리 같이 즐길까요? 네, 이렇게 즐기면서 마지막에 이제 자막이 스르르 올라갈 거예요. 굉장히 서툴지만 노력을 한 건데요. 선생님들께서 5글자 소감을 다 적어주셨잖아요. 사전에. 그거를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5글자를 다 올렸습니다. 그것이 나올 때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시지 마시고 가슴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1 통투유 공감 토크 콘서트 게스트의 꿈을 꾼다 노래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괜히 웃음이 나와 정신없는 하루 끝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지나간 추억을 뒤돌아보면 입가에 미소만 나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혹시 너무 힘이 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천천히 함께 갈 수 있다면 이미 충분하니까. 자꾸 못나 보이는 너 맘에 들지 않는 오늘도 내일의 나를 숨쉬게 하는 소중한 힘이 될 거야. 꿈을 꾼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행복한 꿈을 꾼다. 이거는 방송 이제 다 끝난 거죠, 선생님, 감독님? 나가고 있군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리자 선생님께서 링크 하나 보내드렸어요. 설문조사 링크 그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앵콜곡이요? 우리 앵콜곡 하나 신청할까요, 선생님들? 뭐 할까요? 선생님 추천해 주세요. 목로지점이요? 아까 연습했었잖아요. 한번 그거를 추천해 볼까요? 하모니카를 네, 우리- 안 갖고 와서 저기 네.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를 해드릴게요. 아, 네.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외로울 때면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잊을 수 없는 옛날을 찾아 나 이렇게 불빛 속을 헤맨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몰래 발길이 멈추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 가슴에 남겨둔 까닭이겠죠.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외로울 때면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잊을 수 없는 옛날을 찾아 나 이렇게 불빛 속을 헤맨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몰래 발길이 멈추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가슴에 남겨둔 까닭이겠죠.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